청주병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 퇴거가 전격 집행됐습니다. 직원들이 인간띠를 두르고 막아서며 대치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마약 조직을 배후에 두고 국내 유통을 주도한 총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거래를 미끼로 경찰이 조직 깊숙이 접근했습니다.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 처리 과정에서 현 교육감의 반기를 들었던 도교육청 전 감사관이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충북도의회에 이어 국회도 일명 박지현 방지법 개정에 나섭니다. 유급휴가 지적을 받는 지방의원들의 출석 정지 징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이 강제 퇴거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전을 거부하는 병원 직원들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막아서면서 대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강제 집행 절차는 4시간 40분 만에 일단 중단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강제 집행에 나선 법원 집행관들이 병원 입구로 들어서고 병원 직원들이 나가섭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고 밀어내고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이번 강제 집행 대상은 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장례식장 입구를 막아서자 법원은 정당한 강제 퇴거 절차를 막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는데 앞에서 방해를 하시면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강제 집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대치 상태는 이어집니다. 다쳐요! 손대지 마세요! 직원들 다쳐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청주시에 협조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오전 8시부터 법원 집행관과 경찰 등 300여 명이 동원돼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대치하던 직원들의 환자 보호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몸싸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마! 의미 없다며! 순 찾아보려 해야지 뭘 이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망해요? 환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 임무 아닙니까? 경찰까지 총 동원되면서 주차장에 대한 강제 집행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충돌 속에 병원 직원 8명이 다치면서 더 이상의 인명사고를 우려한 법원이 강제 집행 절차를 4시간 40분 만에 중단했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강력히 저항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할 경우 부상 등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은 자진 이전 의사가 없는 가운데 청주시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장례식장과 병원 시설물에 대한 2차 강제 퇴거 집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보상금 170억여 원에 수용했지만 병원 측이 이전 대안이 없다며 퇴거에 불응하자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중국 현지의 마약 밀수 조직을 배후에 두고 국내로 마약을 들여와 SNS로 유통한 조직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충북경찰이 중국 현지 조직에 마약 거래를 미끼로 접근해 유통 총책까지 붙잡았는데요.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마약 조직에서 유통 총책이 붙잡힌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골목. 시민인 척 길을 걷던 경찰이 돌연 수입차에 다가가더니 운전석 창문에 몸을 집어넣어 한 남성을 힘껏 끄집어냅니다. 형사 둘이 더 달라붙은 뒤에야 끌려 나온 남성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수갑이 채워집니다. 경기도 최대 필로폰 유통 총책 40대 중국 동포입니다. 2,300명분, 시가 2억 6천여만 원어치 필로폰 67g도 압수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중국 마약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반입해 유통해왔습니다. 많은 양을 밀수입하게 되면 적발될 수 있으므로 100g 소량으로 해서 밀수입하는 그런 수법을. 총책이 원룸 창틀이나 담장 등에 마약을 숨겨 중간 판매책에게 넘기면 SNS를 통해 돈을 받고 마약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해왔는데
실제 얼마나 유통했는지 현재로선 추산이 안 됩니다. 지난해 말 투약자 4명이 검거된 뒤 경찰은 총책을 유인하려 실제 중국 밀수 조직에게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SNS로 접근했고 가짜 돈뭉치까지 만들어 가져다 놓는 치밀한 수사망에 결국 꼬리부터 몸통까지 줄줄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저희가 돈을 있는 것처럼 보냈고 그 보낸 돈의 양만큼의 가짜 돈을 만들어서 마치 진짜 필로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을 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며 여행객을 통한 밀반입이 고개를 드는 데다 국내 마약 거래가가 해외보다 비싸 국제 조직이 개입된 마약 밀반입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가격이 필로폰 1g당 지금 450불을 넘는다고 해요. 지금 태국에서는 지금 13불, 한 20배 이상 높고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개입된 그런 국내 유통 판매 목적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경찰은 구속된 총책 등 일당 6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0대 상습 투약자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현지 경찰과 공조해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시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청주 상당구 17개 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7시까지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241명으로 0.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는 밤 8시까지 이뤄지며 코로나19로 격리된 유권자는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나선거구는 중앙동과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 명암, 산성동으로 지난 주말 사전투표에서는 7.7%인 4,394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개 안의 합계 출산율을 지난해 0.87명에서 1.4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해 과장된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출산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관련 대책을 통해 지난해 0.87명이던 합계 출산율을 1.4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목표를 세웠고 민선 8개 동안 관련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밖에 민선 8개 기간에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을 달성해 전국 대비 경제 규모를 3%에서 5%로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교육감과 공개적으로 날을 세운 감사관이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지시 불이행 등이 징계 이유였는데요. 당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교육청이 특정 성향 강사들을 찍어내려 한다. 전 교육감 측근인 도교육청 산하 기관장이 올해 초 SNS에 공개한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이 의혹 제기로 불편해진 도교육청을 향해 한 번 더 불편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부교육감이 감사 진행을 막고 있다. 당시 감사관이 언론을 향해 한 발언입니다. 역시 전 교육감 측근 인사입니다. 특정 감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절해야 된다든지 검토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감 역시 대립각을 드러냈습니다. 그 감사관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그건 조심스러워야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지 그걸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임기를 반년 남긴 감사관이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충북 도교육청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을 의결했는데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장이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 처리를 거부하는 등 상사인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충분히 외부의 의견을 그리고 해서 그 공정성을 충분히 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었다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수남 전 감사관은 모든 이유에 반박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감사 과정에서 배제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며 지시 불이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 독립성과 일명 블랙리스트 감사에 대한 방해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유수남 전 감사관은 이번 주 안에 이의 제기를 마치고 소청과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석이 된 충북 도교육청 감사관은 내부 인물이 대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실제 징계는 출석 정지 4일. 해외 연수 중 무리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박지현 도의원의 징계 실효를 두고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일자 국회도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해외 연수 추태로 징계 중인 박지현 도의원에게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계산되고 있습니다. 출석 정지 의원에게 세비의 절반만 주도록 한 국회법과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삭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하지 않았고 박 의원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 안 하시면 가실 거예요? 징계가 시작된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의회는 계속 폐회 중이지만 박 의원의 징계 기간은 이미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출석 정지 30일 가운데 무려 26일이 비회기인데 모두 징계 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회기가 아닌 기간은 제외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제외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적용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충청부터 회의 규칙과 지방자치법과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칙은 일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야 됨으로 인해서 이런 틈새를 메워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임호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출석 정지 징계를 두고 더 이상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폐회 중인 기간, 즉 비회기는 징계 기간에 산입할 수 없게 했고 유급 휴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석 정지 기간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의정비를 절반만 받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장섭, 도종환 등 동료 국회의원 10명도 공동 발의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회기가 아닌 경우에 출석 정지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기 중에 출석이 정지돼야만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한하는 그 징계의 의미를 사실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회도 징계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냈고 여론 역시 개선 필요성엔 이견이 없는 만큼 임기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박지현 의원의 선례가 반복되는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남대 개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충청북도와 문이면 지역 주민들이 상생 협약을 맺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문이면 지역 주민들은 청남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문이면 상가 이용객은 청남대 입장 시 입장료를 2,000원 할인받게 됩니다. 대신 지역 주민은 청남대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애초 예정했던 시위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36으로 지난해 11월 109.96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비 4.4% 오른 것으로 전기, 가스, 수도의 상승폭이 28.6%로 가장 높았고 신선식품 5.5%, 서비스 4.6%, 농축수산물 2% 등의 순으로 올랐습니다. 신선식품 지수 역시 2020년 대비 17.25%, 1년 전보다는 5.5% 상승했으며 채소가 14.1%, 어패류가 7.9%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일나무에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5일 정도 앞당겨지면서 저온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복숭아의 경우 보통 4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피는 꽃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관찰됐고 사과와 배도 평년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기온 급변에 따른 냉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꿀벌 등 곤충의 활동이 저조해 수정 불량도 우려된다며 인공수분 등 농가의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50대 환자가 병원 차량을 훔쳐 40km 넘게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어제 낮 병원 소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1시간 만에 대전에서 검거된 50대를 절도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50대는 병원에서 내보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변경에 발맞춰 홈플러스가 지역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장 안에 지역 특산물이나 공산품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대형마트 광고에 지역 맛집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윈윈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청주 지역 대형 유통업계는 지역 중소 유통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3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마친 청주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은 이르면 오는 5월쯤 적용될 전망입니다. 음성군에 전기 다목적 자동차 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 음성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6년까지 맹동 인곡산업단지에 국비 80억 원 등 200억 원을 들여 전기 다목적 자동차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기술 개발 장비 7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은 또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자동차 부품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도 유치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에 충북에서는 괴산군과 진천군이 올랐습니다. 세계 3대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괴산군은 고추 브랜드 부문에서 최고 품질을 입증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